이번에 이제 애틀랜타 falcons입니다. 지난 시즌 8승 9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8승 9패 했는데 지구 2위라는 게 이 NFC 남부지구의 처참함을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즌에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정말 이 팀 교통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애틀랜타 falcons였죠. 지난 시즌에 커크 커즌스를 데리고 온 뒤에 곧바로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를 1라운드 지명을 하면서 팀, 팀 운영 이상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고 좋은 성적이 나는 거는 그냥 글쎄요. 좀 정의구현의 측면에서 좀 잘 안 맞죠? 예. 그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이상한 의사결정을 하는 팀들이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제 커크 커즌스는 좀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이다가 결국에 이제 시즌 막판에 이제 주전이 교체가 됐죠. 예, 그러면서 마이클 음. 페닉스 주니어가 마지막 세 경기를 이제 선발로 뛰었는데 커크 커즌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기록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풀타임 주전이 됐던 2015년 이후에 가장 낮은 패서 레이팅, 그다음에 가장 높은 인터셉션 비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신의 좀 장점으로 꼽혔던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진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이 쿼터백에 대한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궁금했는데 일단은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개막전에 선발 쿼터백으로 나서고 크 커즌스는 뭐 방출이나 트레이드 없이 일단은 팀의 백업 쿼터백 역할을 맡는 것으로 네, 시즌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이 둘이 같이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현 시점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뭐, 커크 커즌스가 역사상 가장 몸값이 비싼 백업 쿼터백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팀에게도 커즌스에게도 서로 좀 불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팀 쪽에서는 본인들이 자초한 어떤 불행이라면, 커즌스는 기대하지 않았던 불행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FA로 이제 새로운 팀으로 팀을 옮기게 되면, 보통 쿼터백들에게 이제 선물로 스킬 플레이어를 안겨준다던가, 아니면 정말 믿음직스러운 오라인을 앞에 세워준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보를 가져가기 마련인데, 그때 이제 1라운드 전체 8번으로 마페조를 뽑았었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의사결정이죠. 파크 커즌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뽑았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커즌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거고, 이게 만약에 커즌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엘리트 리시버나 오라인을 뽑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커즌스가 좀 피해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선발 쿼터백도 아니고 백업으로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 이 많은 돈을 주는 팀에게도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리고 커즌스도 이제 커리어가 정말 황혼기인데 이 친구도 저랑 동갑이잖아요. 커리어 황혼기에 이렇게 벤치에서 시간을 썩힌다는 게 얼마나 낭비겠어요. 서로에게 불행한 겁니다, 이거. 이번 시즌 이제 보장 연봉이 2,750만 달러고 이제 캡 음, 스페이스가 지금 4천만 달러를 먹을 예정인데 이 선수가 벤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팀 전력 구성에 이제 큰 마이너스 요소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뭐 이런 돈 문제보다도 이제 더 큰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국 예상보다 좀 빨리 찾아온 이 주전 쿼터백 교체가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의 어떤 예상보다 빠른 성장이었다기보다 커크 커즌스의 음. 경기력이 좀 빠르게 하락한 데 조금 더 원인이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기록이라고 아하.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이제 지난 시즌 마지막 세 경기의 주전으로 나서면서 뭐 어느 정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오자마자 완성된 뭐 S급 쿼터백이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경험이 필요하고 네, 지켜봐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당장 올해 개막전부터 팀이나 팬들이 기대하는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커즌스가 바이킹스에 있으면서 좀 수혜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바이킹스 팀 구성이 너무 좋았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뭔가 캐리하지 않아도 어쨌든 팀이 성적이 나는 팀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커즌스의 가치를 굉장히 좀 높이는 데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건너와서 보여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커즌스의 본 모습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예. 기량이 하락했다. 물론 이제 기량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하락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 원래 거기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약팀에 오고 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음, 저는 이제, 그런 시선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어쨌든, 또 동갑내기 친구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친구를 뭐라고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좀, 다시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와서 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뭐, 이 팀에서 마페주가 뭐, 망해서 다시 선발 자리를 잡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 그런 방향도 있을 거잖아요. 아마 좀 더 현실적인 방향은, 어, 지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맞춰서, 다른 팀에 이제 쿼터백이 필요한 팀이 쿼터백을 트레이드해가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이제 팀 입장에서는 뭐 최선이라고 봐야겠죠. 예, 마이크 페닉스 음, 주니어는 확실한 주전 쿼터백으로 자리를 잡고 커즌스는 이제 뭐 트레이드 마감 시한 혹은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난 뒤에 어떤 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제 다른 팀에게 이제 파는 뭐 이런 형태를 좀 꿈꾸고 있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마이클 팩스 주니어가 부진하면서 다시 커크 커즌스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현지 여론이 생기는 게 펠컨스가 이제 가장 바라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번 시즌 펠컨스의 경기들을 지켜보는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역시 이 쿼터백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쿼터백 제외하고 나면 사실 뭐 다른 쪽의 포지션 변화는 뭐 거의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 러싱야드 3위의 랭크가 됐었던 비리안 로빈슨, 그리고 뭐 다른 팀에 갔다라고 하면 넘버원 러닝백 역할을 충분히 맡을 수 있는 타일러 알저가 이제 원투펀치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뭐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의 러싱 공격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러닝백 조합입니다. 알지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이제 FA가 될 예정인데 펠컨스가 뭐 시장 가격 이상의 뭐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아마도 조금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좀 옮기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을 좀 해보고 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 비잘 로빈슨과 타일러 알지어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좀 분명히 성적을 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리시버도 타이트엔드도 큰 변화 없죠. 지난 시즌에 주전을 맡았던 친구들이 올해도 그대로 이제 뎁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1000리시빙 야드 기록했었던 넘버원 리시버 드레이크 런던을 필두로 해서 지난 시즌 FA로 영입이 됐었던 다넬 무니도 저희가 뭐 물음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선수가 100개 이상의 캐치, 992 리시빙 야드 기록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펠커스에 연장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투펀치에다가 지난 시즌 뭐 큰 기대 없이 영입했었던 그 레이레이 맥클라우드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내면서 또 리시버로서 킹 리터너로서 쏠쏠한 활약을 또 펼쳐줬기 때문에 리시버진 역시도 뭐 올해도 솔리드한 활약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장신의 드레이크 런던,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가 좋은 다니엘 무니,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이 있고 또 스페셜 팀에서도 이제 기여도가 있는 이 레일레이 맥클라우드까지 일종의 좀 밸런스가 좋은 리시버 그룹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에게는 좀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음, 이 2021년 1라운드에 뽑았던 이 카일 피츠에 대해서는 좀 펠컨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5년차 옵션까지 음, 실행을 해서 올해가 끝나면 이제 무조건 FA가 되는 상황인데 강렬했던 데뷔 시즌 이후에는 사실은 1라운드 전체 4번에 뽑은 타이트엔드라는 어떤 이름값, 뭐 기대치에 충족하는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음, 트레이 맥브라이드라던가 브록 바워스 같은 지금 리그 내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 젊은 타이트엔드들의 자리가 사실은 원래 카일 피츠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년차 이후에는 좀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경기력에 따라서 뭐 FA 시장에서의 이제 평가, 뭐 몸값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글쎄요, 뭐 지난 시즌 정도의 활약이라면 뭐 펠컨스에 남게 되든 혹은 이적을 하게 되든 뭐 본인이 바라는 큰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라이는 이제 주전들 중에 한 자리 변화가 생겼죠. 예, 센터 드류 델먼이 이제 FA 계약을 통해서 베어스로 이적을 하면서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겼는데, 이 자리도 이제 뭐 드래프트나 외부 영입 없이 백업이었던 이제 라이언 노이즐이 주전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올 시즌에 FA로 풀렸었는데 2년 95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자, 팀에 남았고, 2024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델먼이 부상으로 시즌 절반 정도를 결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노이즐이 그 자리를 메우면서 럼블락 쪽에선 조금 이제 아쉬움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 또 준수한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공로를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봐야겠죠. 지난 시즌 대비 약간의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생긴 것은 있겠죠. 이 델먼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드 크리스 랜드스트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뭐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뭐 다른 음. 선수들도 지금 꽤나 훌륭한 라인업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리그 탑 10 수준의 오펜시브 라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 쪽이 이제 그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에 비해서, 지난 시즌에 이제 수비 지표가 좋지 않았던 수비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갈이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픽 2장, 3라운드, 4라운드까지 이제 펠컨스가 행사했던 5장의 드래프트 픽 중에 상위 4장을 모두 수비 쪽에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음, 과정에서 드래프트 픽 트레이드업을 이제 2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뽑기 위한 과감한 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 시즌 반드시 수비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이제 성적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좀 강하게 내비쳤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네. 일단 뭐 정리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펠컨스의 터줏대감으로 뛰었었던 디펜시브 태클 그레이디 제럿이 방출이 됐습니다. 펠커스가 또 캡 문제가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캡 스페이스를 좀 조정을 해보고자, 그레이디 자럿과 이제 연봉 조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디 자럿과 결별을 선택을 했고, 지난 시즌에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었던 맷 주dom과도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뭐 에디 골드먼, 로렌조 카터 이런 선수들이 팀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전급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새로 음, 이제 들어온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베테랑 디펜시브 엔드 모건 폭스와 2년 55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엣지 러셔 레더드 플로이드와 1년 10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라인베커 디바인 디아블로와 2년 1400만 달러 계약을 연달아 맺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베테랑 위주의 구성을 마친 뒤에 1라운드 그 드래프트 픽 2장을 모두 또 프런트 세븐 강화에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라운드 전체 15번 픽으로 이제 조지아 출신의 라인베커 제일런 워커를 지명을 했는데, 워커는 이제 데니얼 제레마이어가 파워랭킹 매길 때 전체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주전으로 뛴 게 지난 시즌 한 시즌뿐이었다라는 게 조금 이제 불안 요소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선수가 뭐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인사이드 라인베커, 슬랍 코너백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다재다능함보다는 이 포지션에 대한 숙련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 포지션 중에 결국 밸류가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엣지 러셔고 실제로 음, 워커도 이제 엣지 러셔로 가장 많은 스냅을 소화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음, 이제 이 젤런 워커를 엣지 러셔로 분류했을 때 이제 프로에서 뛰기에는 또 오히려 사이즈가 좀 작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음, 전형적인 트위너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거죠. A 포지션에 가기엔 너무 작은 거 아니냐. B 음, 포지션으로 가기엔 너무 커서 뭐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늘 이제 꼬리표처럼 좀 따라 붙는데 이 제일런 워커도 좀 비슷한 뭐 프레임에 좀 갇혀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러면서 음, 생각보다는 이 드래프트 순번이 좀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팀의 전술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팀이 이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또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어떤 민첩성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쿼터백을 압박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또 이 쿼터백 스파이 역할을 맡았을 때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다른 팀들이 걸렀던 이 제일런 워커를 뽑았기 때문에 잘 풀릴 수만 있다면 굉장히 또 올해의 스틸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봐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46번 픽, 그리고 242번 픽, 그리고 내년도 1라운드 픽을 램스에 내주고, 올해 1라운드 26번 픽, 그리고 이제 101번 픽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라운드 한 장이 더 생겼는데, 이 1라운드 픽으로는 테네시 대학 출신의 엣지 러셔, 제임스 피어스 주니어를 지명을 했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패스러시의 강점을 보유한 자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펠컨스의 그 프런트 세븐은 이제 스피드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자원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베테랑 세이프티였던 이 저스틴 시몬스와는 재계약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램스와 펜서스에서 뛰었던 이 조던 플러와 1년 계약을 맺었던 것이 뭐 주전 라인업 쪽에서는 이제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네. 드래프트 이제 3라운드, 4라운드에서 이 턴오버 유도 능력이 좋은 이 세이프티 제이비어 와트 그다음에 빌리 보우먼 주니어를 연달아 뽑으면서 좀 뎁스를 강화하고 뭐 잠재적인 뭐 주전이 될 수 있는 또 유망주들을 확보하는 예, 그런 움직임들을 좀 가져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도 뭐 5할 정도는 무난하게 좀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쿼터백 쪽에 물음표가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그 물음표를 안고도 거의 5할 근처는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팀인데 이게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다라고 하면 뭐 지구 우승 경쟁까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력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구 라이벌들이 그렇게 강한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역시 가장 큰 변수죠. 이 선수가 올 시즌 좀 검증을 한번 좀 거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2017 시즌 이후에 지금 7년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펠컨스인데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좀 그 오랜만에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시즌이고 저희가 뭐 구영애 선수 이야기를 좀 드리지는 않았는데 사실 지난 음, 시즌에 좀 어, 킥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좀 아쉬운 뭐 경기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올해도 팀에서는 구영애 선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구영애 선수가 지금 커리어를 보내는 과정에서 아직 플레이오프 출전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큰 무대에서 한번 자신의 또 진가를 또 전국에 있는 팬들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